안녕하세요. 대저택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운명적인 재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실화인데요. 한번 듣기 시작하면 끝까지 집중하게 될 만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오후 6시. 이소영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45세의 그녀는 20년 넘게 작은 음악학원을 운영해왔지만 오늘 만날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 보일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4세의 지우가 어머니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죠. 소영이 7살 때 입양해서 키운 딸입니다. 준서 아버님이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라고 해서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소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상대방은 박민호라는 이름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였고 업계에서는 손꼽히는 거물이라고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소영은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다친 그 손을 말이죠. 의사들은 신경 손상이 심해서 다시는 예전처럼 피아노를 칠 수 없을 거라고 했었습니다. 한정식집에 도착하자 직원이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박민호 고객님 성함으로 예약하신 방이죠? 네, 맞습니다. 소영과 지우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죠. 예약된 방문 앞에서 잠깐 멈춘 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세 사람이 일어나 맞았습니다. 48세의 박민호, 그의 아내 현주, 그리고 25세의 아들 준서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중년 남성이었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들어 민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소영은 눈을 깜빡이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민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민호 씨? 소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충격받은 상태였죠. 방 안의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주는 남편의 이상한 반응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고 준서와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소영 어머님을 아세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첫사랑 앞에서 그는 완전히 동요하고 있었거든요. 소영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혹시 두 분이 아시는 사이인가요? 현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으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던 거죠.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소영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찬물로 얼굴을 적시며 20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소영은 촉망받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음악도였죠. 민호는 갓 데뷔한 신인 가수였고요. 둘은 한 음악 관련 행사에서 만났었습니다. 당신의 연주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져요. 민호가 소영에게 처음 건넨 말이었습니다. 소영은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을 열었죠. 저도 당신 노래를 들으면 위로가 돼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소영은 민호의 음악적 재능을 믿었고 민호는 소영의 꿈을 지지했죠. 하지만 그들의 앞날에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소속사 대표였던 강태웅이 소영에게 접근한 것이었죠. 50대 중반의 강태웅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권력자였지만 뒤로는 추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소영 양,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소영이 연습실에서 나오는 길에 강태웅이 나타났습니다. 민호 군의 미래가 걱정되는군요. 강태웅의 말에 소영은 불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업계가 어떤지 아시죠? 실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요. 후원이 필요하거든요. 강태웅은 소영을 찬찬히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와 하룻밤을 보내준다면 민호 군을 톱스타로 만들어드리죠. 소영은 그 제안에 충격받았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전 그럴 수 없어요. 거절하시겠다고요? 그럼 민호 군의 스캔들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마약이든 성추행이든 저에게는 방법이 많거든요. 강태웅의 위협에 소영은 무서워졌습니다. 민호의 꿈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온 소영은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고 현주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소영을 바라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소영이 변명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소영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그 끔찍한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소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강태웅의 협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며칠 고민 끝에 소영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민호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말이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절대 모르게 해주세요. 소영이 강태웅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의 일입니다. 현명한 선택이군요. 내일 저녁 호텔에서 만나죠. 강태웅의 음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 소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에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몇 번이나 돌아가려 했지만 민호의 얼굴을 떠올리며 참았죠. 하지만 강태웅과의 만남은 소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강태웅은 약속과 달리 소영을 강제로 억압했고 소영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어차피 내가 선택한 일이잖아. 강태웅이 소영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소영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급히 방을 빠져나왔죠. 호텔에서 나온 소영은 울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시야가 흐려졌죠. 그때였습니다. 빵빵. 갑자기 앞에서 달려오는 트럭의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은 깜짝 놀라 핸들을 급하게 꺾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큰 충돌음과 함께 소영의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소영이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특히 오른손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죠. 의사 선생님, 제 손은 괜찮은 건가요? 소영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 손상이 심해서 이전처럼 정교한 연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소영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피아니스트의 생명인 손을 잃은 것이었거든요. 며칠 후 민호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소영아, 괜찮아? 갑자기 사고 났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민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본 소영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민호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민호 씨, 우리 헤어져요. 소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그런 말을?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사람이랑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소영은 일부러 차가운 말투로 민호를 밀어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소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내가 피아노를 못 쳐도 상관없어. 전 상관 있어요. 제발 가세요. 소영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소영을 바라보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실을 나갔죠. 그 후 20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결국 스타가 되었고 천재의 아내 현주와 결혼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영을 잊지 못하고 있었죠. 소영은 피아니스트의 꿈을 포기하고 작은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7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17살의 지우를 만났습니다. 그때 지우는 고아원에 있었는데 소영이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만나게 된 것이었죠. 이모, 저도 음악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지우가 처음 소영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소영은 그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죠. 물론이지. 이모가 가르쳐 줄게. 소영은 지우를 입양해서 딸로 키웠습니다. 지우는 뮤지컬에 재능이 있었고 소영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지우를 통해 이루려 했죠. 한편 민호의 아들 준서도 같은 뮤지컬 학과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1년 선배였고 지우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지우야, 오늘 연습 어땠어? 준서가 지우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더라. 선배는 역시 잘하세요. 아니야, 넌 정말 잘해. 타고난 재능이 있어. 두 사람은 함께 연습하고 무대에 서면서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1년 후 정식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죠. 어머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지우가 어느 날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누구인데? 뮤지컬 학과 선배인데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소영은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다행이었거든요. 준서를 처음 만난 소영의 인상은 좋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지우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어머님,
지우를 정말 사랑합니다.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몇 달 후 준서가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소영도 상대방 부모에게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상대방이 민호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민호가 소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소영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만날 이야기가 있나요? 20년 동안 궁금했던 게 있어. 제발 한 번만. 소영은 고민 끝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그때 왜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어?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했잖아요. 피아노를 못 치게 되어서. 그게 진짜 이유야? 난 믿을 수 없어. 민호의 간절한 눈빛에 소영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당신을 위해서였어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강태웅이 당신을 망치겠다고 협박했어요. 저와 하룻밤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경력을 끝장내겠다고.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놈과 아니에요. 저항했어요. 그러다가 도망치려다 사고가 난 거예요.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소영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니. 그럼 지우는? 제가 입양한 아이예요. 혈연 관계는 없어요. 그때 카페 밖에서 누군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민호의 아내 현주였죠. 현주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는 것을 목격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민호를 현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그 여자와 무슨 사이예요? 무슨 말이야? 카페에서 만나는 걸 봤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현주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현주에게 과거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아픈 이야기였거든요. 오해야. 그냥 옛 동료일 뿐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표정 보면 다 알아요. 현주가 소리쳤습니다. 현주는 남편과 소영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을 지켜본 결과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확신했죠. 준서야, 너 그 여자 딸과 헤어져. 현주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급이랑 안 맞아. 엄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전 지우를 사랑해요. 준서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때 집 밖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강태웅이었죠. 20년이 지난 지금도 업계에서 큰 권력을 가진 그는 더욱 교활해져 있었습니다. 강태웅은 소영의 음악학원을 찾아왔습니다. 이소영, 오랜만이군. 당신이 왜 여기에? 소영은 강태웅을 보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20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났거든요. 박민호와 다시 만났다면서. 참 끈질기네. 강태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20년 전 일을 박민호에게 다 털어놨지? 그럼 이제 세상에 공개해볼까? 강태웅이 휴대폰을 꺼내며 협박했습니다. 당시 녹음 파일이 있거든. 내가 자발적으로 나한테 왔다는 증거가 말이야.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누가 믿겠어?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의 성공 뒤에 여자의 몸거래가 있었다는 스캔들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강태웅의 협박에 소영은 절망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 딸이야. 연예계에서 활동하려면 내 눈밖에 나면 안 되거든. 지우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그럼 조용히 있어. 박민호와도 만나지 말고. 강태웅이 위협하며 떠났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이었죠. 민호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진실을 밝힐지 고민했습니다. 며칠 후 준서가 부모님께 진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요. 지우 어머님과 어떤 관계이신지. 준서의 진지한 표정에 민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서야, 아버지가 모든 걸 말해줄게. 민호는 20년 전 소영과의 연인 관계부터 강태웅의 협박, 소영의 희생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소영이 그런 희생을 한 거였어.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충격받았지만 이해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엄마한테도 말씀하세요. 진실을 숨기면 오해만 깊어져요. 그날 밤 민호는 현주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당신, 미안해. 숨긴 게 있었어. 현주는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남편의 진심과 소영의 희생을 알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그리고 그분도. 현주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편 강태웅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그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을 시작한 것이었죠. 강태웅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언론의 연일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소영도 다른 피해자들의 용기에 힘을 얻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 전 저도 강태웅에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소영이 기자회견에서 증언했습니다. 민호도 옆에서 그녀를 지지했죠. 이소영 씨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희생하신 분입니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강태웅은 결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몰락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두 가족은 화해했습니다. 현주는 소영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제가 오해해서 죄송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소영이 현주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진정한 이해와 공감이 흘렀죠. 앞으로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의지해요. 현주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봄이 되자 준서와 지우의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가족은 함께 결혼식장을 알아보고 드레스를 고르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해 나갔죠. 어머니, 결혼식 때 축가를 연주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우가 소영에게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했습니다. 내가? 손이 이런데 어떡해? 소영이 오른손을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20년 동안 무대에서 멀어져 있었던 터라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니의 연주를 듣고 싶어요. 제 마음속 가장 소중한 분이니까.
지우의 간절한 부탁에 소영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해볼게. 우리 지우를 위해서. 결혼식 당일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4월이었습니다. 웨딩홀은 하얀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영이 피아노 앞에 서는 순간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건반 위에 손을 올렸죠. 오른손은 예전만큼 자유롭지 않았지만 왼손과 온 마음을 다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결혼식장에 울려 퍼지자 하객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소영의 연주에는 20년간의 아픔과 그리움, 희망과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민호는 그 연주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전 처음 소영의 연주를 들었을 때의 그 감동이 다시 밀려왔거든요. 당신의 연주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져요. 20년 전 민호가 소영에게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준서와 지우는 소영의 축가에 맞춰 서로에게 서약했습니다. 지우 씨,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준서 씨, 저도 평생 곁에 있겠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으로 두 가족은 진정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소영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그래,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민호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몇 달 후 지우에게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소영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이라는 기쁨과 할머니가 될 수 있다는 감격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1년 후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정호라고 지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정호를 처음 본 순간 소영과 민호, 현주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새 생명이었거든요. 소영의 음악학원도 변화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 것이죠. 이름도 제2의 기회로 바꿨습니다. 음악은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소영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소영과 민호는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났습니다. 연인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지만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가 되었죠. 현재 소영과 민호, 현주는 서로를 아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준서와 지우는 따뜻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고 정호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죠. 때로는 내 어른이 함께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이제는 웃으며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때 정말 힘들었지. 소영이 웃으며 말합니다. 미안해, 소영아. 내가 그런 희생을 하는 줄 몰랐어. 민호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니까 그걸로 충분해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고 오해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소영과 민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많은 시련이 있어도 진정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1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 말입니다. 소영과 민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와 희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을요. 소영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한 가족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